Interference Limited System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피어런스가 심할 때 그러면은 결국은 통신을 방해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하고 그다음에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이즈가 가끔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충분히 클 때,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인터피어런스 리미티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피어런스의 그러니까 간섭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선 통신이 유선 통신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페이딩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어런스였었죠. 그렇죠? 인터페어런스긴 했는데 일단은 이 페이딩이라는 녀석은 이거는 물론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녀석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가 플럭추에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 파워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멀티패스에 의해서 뭐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내 신호인 거죠. 내 신호. 그죠? 내 신호가 뭐 벽에 튀겨서 들어오고 뭐 바닥에 튀겨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신호들끼리 어떤 그 멀티패스에 의해서 결국은 어쨌든 내 시그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인터페어런스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남의 신호죠,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노이즈는 뭐 이것도 내가 원하는 신호는 아닌 거죠, 처음부터. 노이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머 노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어런스 리미티드 시스템이다. 이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인터페어런스가 충분히 커서 노이즈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현재 상황 또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인터페어런스 리미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흔히 SINR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INR이라는 게 뭐냐면 시그널 파워 나누기 인터페어런스와 알이 빠졌죠? 인터페어런스와 노이즈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SINR이라는 게 뭐냐면 signal to interference and noise power. 결국은 이걸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NR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SNR 하면은 그 SNR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signal to noise power ratio가 빠졌군요. power ratio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SNR 하면은 signal to noise power ratio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SNR인데 사실은 무선 통신에서 따져야 될 거는 이제 인터페어런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SINR을 따지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특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어런스 리미티드 시스템이면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죠? SINR이 사실은 S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SIR을 따지는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그널 투 인터페어런스 레이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론 뭐 노이즈가 도미넌트 할 수도 있겠죠. 즉 어떻게 인터페어런스를 잘 우리가 없애가지고 인터페어런스보다 노이즈가 도미넌트하다. 그래서 뭐 인터페어런스가 사실상 0이다. 그러면 SINR은 뭐가 됩니까?
SNR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뭐 인터페런스가 도미넌트 하면은 SINR이 이제 SIR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 지금부터는 wireless propag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wireless propagation 여태까지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wireless propagation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wireless propagation에서 free space attenuation이 일어난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 received power가 directional antenna gain 그다음에 이건 이제 transmit power PTX 그죠? 그다음에 4파이 d 스퀘어에 여기 free space니까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진공 상태던 공기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시버 안테나의 면적 커버리지 그러니까 커버리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리시버 안테나가 커버해주는 면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가 디파인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리시버에서의 그 안테나 게인을 어떻게 디파인을 하냐면 이게 제가 세모는 디파인 한다는 의미로 쓸게요.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 4파이의 람다 스퀘어 A RX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면적이 커질수록 그렇죠? 리시버 안테나의 어떤 커버하는 면적이 커질수록 이것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트랜스미터는 그냥 우리가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는 뭐 모바일 스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모바일 스테이션 안테나가 커버하는 면적이 커질수록 리시버 안테나 게인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파장이 짧을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 수식을 이렇게 보면은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안테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면적을 뭐에 비례하게 만드냐면은 이 파장의 제곱에 비례하게 만들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웨이브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안테나가 잘 동작을 하려면은 적어도 어디까지가 돼야 됩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안테나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4분의 람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테나 길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길이가 사실은 4분의 람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뭐 안테나 책을 제가 뭐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우리가 사용을 했던 수식이 나오는 거죠. transmit receiver 파워는 transmit 파워에다가 그다음에 transmit 안테나 게인 곱하기 receiver 안테나 게인에다가 4파이 d의 람다 스퀘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람다가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법칙을 사실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Freeze La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ree Space Attenuation, 그러니까 Free Space에서 Attenuation Factor가 사실은 요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Free Space, 즉 주변에 건물이 없고 뭐 산도 없고 그럴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 Free Space Attenuation Factor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절 현상 얘기했었죠. diffraction.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과학자 huygens 원리에 의한, 그렇죠?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웨이브 프론트의 어떤 모든 점들이 결국 다른 웨이브의 그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 그다음에 웨이브 프론트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웨이브 프론트를 이렇게 쓴다면은 결국은 여기 어떤 웨이브 프론트의 한 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웨이브의 그 소스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웨이브의 소스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사실은 왜 벽 뒤에서 어떤 웨이브 이게 뭐 빛이던 그러면 왜 벽 뒤도 이렇게 밝은지, 그죠? 이런 지점, 그죠? 이게 왜 밝은지가 설명이 되죠. 그렇지 않고 입자라고 설명을 하면은 계속 어두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왜 휴대전화를 뭐 실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니면 뭐 책상이 가리더라도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랑 뭐 똑같은 거죠. 소리가 회절이 되니까. 그다음에 스캐터링. 그래서 어떤 이제 막 울퉁불퉁한 이런 거를 만나면 이렇게 반사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스캐터링은 뭐 산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표면에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이 뭐 여기로도 튀고 여기로도 튄다, 뭐 여기로도 튀고 뭐 여기로도 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캐터링 현상은 뭐 얼핏 봐서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웨이브가 굉장히 그 다양한 각도로 퍼져 나가게 되죠. 그런 것들은 어떤 셀룰러 커버리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영 지역이 해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구석에 있다든가 뭐 어쨌든 뭐 어디에 가린다든가 그러면은 사실은 신호가 굉장히 약하게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파워를 거의 어떤 에어리어를 다 커버를 하는데 뭐 계속 고객들한테 불만이 나오면은 좋지가 않죠. 그럴 때 스캐터링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환경이면 사실은 어떤 똑같은 디스턴스에서는 거의 뭐 불만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래도 페이딩 현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페이딩을 완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웨이브 가이드 이펙트죠. 그래서 복도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패스 로스 익스포넌트가 오히려, 그러니까 패스 로스 익스포넌트는 사실은 그 프리 스페이스, 즉 뭐 건물도 없고 뭐 바닥도 없고 뭐 공기 중에서는 사실은 2잖아요. 그런데 이게 2보다 더 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작다라는 게 아니라 can be, 그러니까 웨이브 가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웨이브가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튀기고 가면 어떻게 돼요? 파워가 전혀 줄어들지 않죠.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frequency flat fading에 대한 그 수학적인 모델, mathematical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 말이 없어도 제가 그러니까 항상 slow fading을 가정을 합니다. 사실 fast fading은 그런 상황은 사실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볼을 보내는데 그
그 한 심볼 보내는 사이에 채널이 바뀐다. 그런 상황은 사실은 없어요. 우선 통신에서. 근데 그러면 슬로우 페이딩을 왜 배우냐면 거기서 나오는 파라미터 중에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코헤어런스 타임이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슬로우 페이딩인 이유는 뭐냐면은 코헤어런스 타임, TC가 코헤어런스 타임 TC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T 그 심볼 듀레이션보다 원 심볼 듀레이션보다 굉장히 긴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긴데 이 파라미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헤어런스 타임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헤어런스 타임마다 채널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패스트 페이딩인 경우는 없다. 즉 심볼 하나 보내는데 채널이 그동안에 바뀌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슬로우 페이딩이 이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슬로우 페이딩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건 프리퀀시 셀렉티브 페이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을 가르치냐?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밴드위스는 항상 굉장히 와이드 밴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TE든 뭐 그게 사실은 3G든 3G 와이드 그 와이드 밴드 CDMA든 뭐 5G든 간에 굉장히 그 큰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프리퀀시 셀렉티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밴드위스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코헤어런스 밴드위스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OFDM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밴드위스를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서브 캐리어 이 친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얘가 네로우 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네로우 밴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걸 서브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서브 캐리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서브 캐리어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서브 캐리어 입장에서는 사실은 frequency flat fading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서브 캐리어 하나에 지금 프리퀀시 성분이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끼리는 사실상 똑같은 채널을 만난다 라고 가정을 해도 무방하죠. 근데 프리퀀시 플랫 페이딩의 특징이 뭡니까? ISI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ISI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인터 심볼 인터페런스가 없다는 얘기는 current 심볼이 next 심볼 그 receiving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러면 멀티패스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멀티패스가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튀겨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뭐 바닥 튀겨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사실상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바닥 튀겨 들어오면 페이즈가 이제 틀어져 가지고 뭐 밑으로 가는 애도 있긴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씩 이렇게 틀어지지만 사실상 리시버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 한 심볼 듀레이션 여기서 멀티패스 이펙트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너무 많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SI가 없는 거죠. 그래서 ISI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원 심볼 듀레이션 안에서 여기서는 어차피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트랜스미트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뭐 BPSK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BPSK면은 우리가 뭐 그냥 이런 걸 보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뭐 0을 보내고 싶으면 뭐 플러스를 보내고 1을 보내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received signal 뭐 y of t라고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a 곱하기 코사인의 2파이
2파이 FCT에 플러스 파이에 NOT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즈는 뭐 사실은 요 페이즈도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거는 이제 트래킹을 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페이즈에 지금 정보가 있는데 페이즈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 있죠. A. 그죠?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바로 페이딩. 사실은 저 파이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요게 이제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A가 굉장히 작을 것이고 보관 간섭이 일어나면 A가 굉장히 클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서 A가 크면 다행인데 이게 A가 굉장히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노이즈에 그냥 파묻혀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지금 어떻게 된 거야? T를 그냥 원 심볼 듀레이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RSI가 없기 때문에 그 next symbol period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럼 A는 뭐가 되냐? A는 어떤 positive random variable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equivalent한 베이스밴드 모델, 그러니까 베이스밴드로 낮춰서 해보면요. 베이스밴드 모델로 수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S 뭐 언더바 칠게요. 벡터로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것도 뭐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뭐 벡터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니까 BPSK는 사실은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기는 한데 2D로 봅시다. 지금은 그냥 QPSK처럼 제가 뭐 예를 이렇게 들긴 했는데 2D로 봅시다. 2D로. 2D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나타나질 않죠. 그죠? 페이스텀이 나타나질 않죠. 근데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BPSK인데 QPSK로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하고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WGN에서 우리가 AWGN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QPSK로 합시다. 그냥 그 QPSK 우리가 어떤 뭐 심볼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S라는 어떤 심볼을 보내면 그러니까 received 어떤 벡터, 그게 그냥 S 벡터 더하기 N 벡터 이거였었죠, 그렇죠? 그래놓고서 요거를 뭐 AWGN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건 AWGN 채널 얘기고 그럼 페이딩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페이딩 채널은 특히 지금 없어졌군요. 그러니까 frequency select 그러니까 frequency flat fading 채널의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S 어떤 벡터 QPSK 벡터를 보내면 receive 벡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receive 벡터가 어떤 A 2의 J5 이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 이게 바로 그냥 페이딩 채널입니다. 페이딩 채널이고 그 페이딩 값이 지금 뭐냐면 요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죠. 요게 페이딩입니다. 그러니까 페이딩 채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선 채널이라고 해서 AWGN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여전히 AWGN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좀 더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AWGN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무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쇄 간섭, 보관 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 페이딩 텀 앞에 요게 있습니다. 무선 채널 간단한 거죠.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알 일은 뭐냐면 이 페이딩이라는 게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 보관 간섭이 일어날지 이 수많은 멀티패스가 어떤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데 수많은 멀티패스, 정말 너무나 많은 멀티패스가 결합되어서 저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A의 E의 J5, 즉 이 페이딩이라는 녀석을 뭘로 모델링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즉 그게 어떤 분포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랜덤한 것들이 계속 합쳐지면 결국은 가우시안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라고 하고, 제가 뭐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니까 노테이션 상으로는 뭐 이렇게 CN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우시안일 때는 이제 노멀이기 때문에 N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거 H로 많이 씁니다. 이걸 이제 H로 많이 쓰는데 H를 뭐 X 플러스 J Y다 이렇게 쓰면은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쓰면은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그냥 노멀이죠. 그리고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는 2분의 1. Y도 마찬가지죠. 노멀이고 2분의 1. 그리고 X하고 Y는 뭐 인디펜던트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겠죠. 그럴 때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는 루트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x하고 y는 지금 IID가 뭔지 아시죠? 예.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죠. 예. 그러니까 분포가 똑같고 독립일 때, 그리고 둘 다 지금 가우시안이에요. 둘 다 가우시안이고, 그러니까 가우시안 IID 두 개의 제곱의 합, 이 분에다가 루트 씌운 거, 요거를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하냐면 요 분포를 레일리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레일리의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레일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레일라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레일리라고 그냥 읽는 사람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라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PDF는 레일리를 뭐 찾아보시면 뭐 바로 나올 텐데 PDF는 그래서 레일리 그 랜덤 베리어블의 그 확률 밀도 함수 PDF는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유닛 스텝 펑션을 뭐 써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은 이건 어차피 포지티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네거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 스퀘어라고 여기 나왔는데 파라미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expectation of a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의 요게 지금 2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x의 베리언스, 그러니까 x의 베리언스가 0이고 시그마 스퀘어일 때, 물론 이제 y의 베리언스도 여기 n이 빠졌군요. 가우시안이고 시그마 스퀘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a가 이런 상황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그 도미넌트 패스가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OS 패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죠. 그러니까 그 모델은 그러니까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인도어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웃도어로 가면은 이게 LOS 패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라인 오브 사이트, 라인 오브 사이트 패스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도미넌트 패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레일리 페이딩 경우에는 그러니까 멀티 패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멀티 패스던 간에 굉장히 파워가 큰 멀티 패스는 없다. 다 그만하다 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 페이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레일리 페이딩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 페이즈의 분포 그러면 아까 A에 E에 J, Phi라고 했었잖아요. 이 H를 이제 페이딩이라고 하면 그 A를 레일리로 이제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면 이 Phi는 당연히 유니폼 그리고 레인지는 당연히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페이즈는 어떤 특정한 쪽에 뭐 이렇게 각도에서 많이 신호가 들어온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왜냐면 LOS 패스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꼭 알아둬야 되는 그 PDF가 또 뭐가 있냐면 그 A의 제곱의 PDF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마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PDF of A 스퀘어 이거를 편의상 감마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감마는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PDF가 어떻게 되냐면 1, 2 스퀘어에 2 시그마 제곱에 더미 베리어블을 뭐 뭘 쓸까요? 그냥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x 쓸까요? u의 x.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잘 알려진 PDF죠. 이게 무슨 PDF입니까? 통신공학에서 배웠던 익스포넨셜 PDF죠. 그러니까 지수 분포,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루트 씌운 게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레일리고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 제곱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CDF도 한번 구해 보면 CDF of gamma 이거는 뭐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그렇죠? PDF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x에 2 시그마 스퀘어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x에 더미 베리어블 써야 되니까 여기 dy 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제가 실수했네요. 포지티브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여기가 0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 뭐 익스포넨셜 뭐 적분이니까 금방 돼요.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스퀘어에 x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그 테일러 익스펜션 해가지고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를 x가 굉장히 작을 때 1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의 x가 원래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은 1 플러스 뭐 1 팩토리얼 분의 x 더하기 뭐 2 팩토리얼 분의 뭐 x 제곱 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x가 굉장히 작을 때는 그래서 어찌됐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감마에다가 2 시그마 제곱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감마가 아니군요. 여기 x군요, x. 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울 게 이제 그래서 outage probability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age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received 파워가 어느 이상이 계속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채널이 나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아우티지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utage probability라는 게 뭐냐면 어떤 received signal의 어떤 strength가 어떤 threshold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received signal의 그 파워가 순간적으로 뭐 작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outage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어떤 threshold가 이렇게 있고, threshold가 뭐 A의 어떤 뭐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threshold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건 threshold예요. threshold가 있을 때 세로축은 뭐 A라고 하죠. 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ading amplitude죠. A가 뭐냐면 fading amplitude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럴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예, 아우티지가 생긴 거죠. 그렇죠? 아우티지. 예. 아우티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ading amplitude, 그러니까 시그널 스트렝스가 어떤 threshold보다 낮아지는. 예.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fading margin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예. fading margin이 뭐냐면 그래서 fading margin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threshold와 실제로 우리가 그 받고 있는 그 시그널 파워죠. 시그널 파워의 평균, 그것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 시그마 스퀘어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expectation의 A의 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threshold가 되겠죠. 어떤 파워가 뭐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 이거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로 맞춰 놓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페이딩 값의 제곱의 평균을 얘로 맞춰 놓으면 어떻습니까? 50%죠. 50%. 네, 50%가 아우티지 프로버빌리티가 되잖아요. 왜냐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A제곱의 평균이 실제로는 이 스트레이쇼보다 상당히 높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페이딩 마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널이 랜덤하게 변하지 않으면 페이딩 마진을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SNR이 맨날 유지가 될 텐데. 근데 지금 무선 통신의 그 특징이 뭐냐면 AWGN 채널은 어떻게 돼요? SNR이 가만히 있죠. SNR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무선 채널은 뭐예요? SNR이 계속 플럭추에이션 한다라는 거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왜냐하면 시그널 파워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노이즈 파워는 일정하더라도. 그래서 페이딩 마진이 뭐냐?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페이딩 마진을 계산하면은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페이딩 마진이 10 로그 베이스. 이거는 이제 뭐 dB 계산이고 2 시그마 스퀘어에 A의 민 스퀘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분자가 더 큽니다. 당연히. 그죠? 우리가 이걸 더 크게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페이딩 마진의 컨셉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예.